자, 우리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로 들어가요. 원자 모형과 무슨 배치가? 전자 배치.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원자 모형의 첫 번째는 누구냐면 돌턴이야. 중학교 때 들었어. 원자의 무슨 모형 얘들아? 공모형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있다 없다 얘들아? 없다라고 들어봤을 거야. 그치? 그런데 자, 세상에 원자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은 몇 쪽밖에 없어요 얘들아? C발 쪽밖에 없습니다. C발 쪽의 헬륨, 네온, 아르곤은 원자 혼자로도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혼자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원자 모형과 무슨 배치에서 얘들아? 전자 배치에서 첫 번째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우리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으로 들어갑니다. 자, 무슨 원자의 얘들아? 수소 원자의 무슨 스펙트럼 얘들아? 선 무슨 트럼 얘들아? 스펙트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거에 앞서서 니네들이 누구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스펙트럼. 자, 이 스펙트럼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얘들아? 우리 작년 통합과학에서 배웠어요. 일단 스펙트럼 하면 뭔가 펼쳐놓는다, 나눠놓는다의 의미를 가져 안 가져 얘들아? 갖죠. 그치? 우리가 누구를 준비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프리즘을 준비할 거야. 삼각형의 유리 알아요 몰라요 얘들아? 삼각형의 유리 요 프리즘입니다. 이 프리즘에다가 햇빛을 집어넣을 거고요. 햇빛을 우리가 세 글자로 무슨 광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백색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광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백색광. 자, 프리즘으로 누가 들어갔어요 얘들아? 백색광이 들어갑니다. 유리나 렌즈를 통과하는 빛은 유리나 렌즈의 어느 쪽으로 꺾이죠 얘들아? 두꺼운 쪽으로 꺾여요? 얇은 쪽으로 꺾여요? 생각보다 우리는 과학을 많이 암기했어. 중학교 때도 좀 내용을 인지하고 가야 되는데 볼록 렌즈를 통과하는 빛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렌즈나 유리에 어느 쪽으로 꺾입니까? 우리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두꺼운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무엇하게 됩니까? 프리즘의 아래쪽이 두껍죠? 백색광이라는 빛은 아래쪽으로 꺾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자, 그러면 요렇게 꺾였더니요 얘네들이 프리즘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가지 색깔의 띠로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져. 제일 위쪽이 무슨 색이야? 빨간색. 자, 주노초 파남 누구예요 얘들아? 고로 나눠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니까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 여러가지 색깔의 띠는 백색광이랑 다르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얘들아? 보입니다. 우리요 백색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얘들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프리즘에다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게 하려면 햇빛의 광선이 어느 쪽으로 오는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무엇하죠 얘들아? 요리조리 틀어보게 되죠. 자, 그래서 나온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무슨 광선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광선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가시광선. 자, 그런데요 사실 빨간색 바깥쪽에도 광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빨간색 바깥쪽의 광선 무슨 선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적외선. 맞죠? 자, 보라색 바깥쪽에도 광선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어요. 보라 자자 무슨 선이 됩니까 얘들아? 자외선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가시광선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 안 돼. 이 외에도 마이크로 광선 파도 그렇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파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인간은 이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파동의 형태로 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 때 누가 얼마큼의 에너지를 갖는지는 여러분이 살짝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파동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이렇게 되는 파동. 1번의 파동과 2번의 파동 중 누가 에너지가 많아 보여요? 1번이죠. 같은 공간에 걸쳐서 더 많이 진동을 했습니다. 에너지가 1번이 2번보다 무엇해 보여요? 얘들아 많아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느낌으로 1번이 에너지가 더 많아 라고 말하는 건 너무 비과학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누굴 따져 볼 거냐면 파동의 꼭대기와 꼭대기 사이의 거리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파장. 파동의 꼭대기와 꼭대기를 마루라고 하는데요.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는요.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에너지가 이동한 거리가 바로 파장이 돼요. 그래서 파장은 누구로 측정할 수 있어요? 네, 자로 측정할 수 있고요. 문자로는 람다라는 약자를 씁니다. 한자로 들림자처럼 쓰고 저걸 람다라고 읽는 건데요. 파장이 에너지가 많으면 파장이
파장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짧아요. 에너지가 적으면 파장이 무엇하게 돼요 얘들아? 길어요 짧아요 얘들아? 길어요. 됐나요? 에너지와 파장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다라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요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로 나누는 이 가시광선 있죠. 얘가 바로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봤던 그 유명한 무슨 스펙트럼 얘들아? 연속 스펙트럼이고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빛이 나타났다라는 건 태양 광선 안에는 이 빨간색부터 보라색 영역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가 하나도 안 빼고 다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태양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으로 얘네들을 모두 합치면 무슨 광이 되는 거야? 백색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태양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이 파장과 에너지를 빗대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에너지가 많을수록 파장이 뭐하다고 했고 짧다라고 했고 이들 중에 에너지가 센 애가 누군지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적외선 차단제 발라요? 안 발라요. 무슨 차단제 발라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죠. 그만큼 자외선은 에너지가 무엇하다라는 거야? 너무 강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갈수록 얘들아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무엇하다? 강하다. 맞죠? 에너지가 세다. 그리고 파장은 길다 짧다 얘들아? 파장은 그렇죠 짧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가시광선 중에서도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눠졌을 때 보라색이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많다야 적다야 얘들아? 많다. 내가 이 판서 다 사진으로 보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빨간색보다 보라색의 에너지가 더 뭐하다 얘들아? 많다. 아 빨주노초 파남보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펙트럼에 대해서 먼저 좀 인지를 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이 갖는 의미는 태양빛은 저 빨주노초 파남보 안에 모든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안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는 거고 스펙트럼은 이 에너지를 펼쳐놓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두 번째 무슨 원자의 얘들아? 수소 누구요 얘들아? 원자의 무슨 스펙트럼 얘들아?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야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 뭔지 니네 알지? 연속적이지 않아. 듬성 일부 광선만 나오는 거 마저 들려 얘들아? 맞죠? 그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렇게 해서 진공의 유리관에다가 우리가 누굴 집어넣을 거냐면 수소 기체를 집어넣을 거야. 진공의 유리관에다가 수소 기체를 집어넣고 만볼트의 고전압을 걸어줬어. 그랬더니 수소 기체가 어떻게 되냐? 자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수소 기체는 굉장히 어떤 상태가 돼요 얘들아? 들뜬 상태가 되는데요. 야 선생님이 아침 점심 저녁 다 굶었어.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축 가라앉아. 바닥에 누워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해. 그럼 막 나가고 싶고 놀고 싶고 그렇지. 요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그래? 에너지가 채워진 상태? 들뜬 상태. 그치. 그래서 애기들 키울 때 보면 우유 먹여놓으면 뭐해? 날라다녀. 걷지도 않아. 날라다니잖아. 자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만볼트의 전압을 걸어줬더니 무슨 기체가 얘들아? 수소 기체가 누가 됩니까 얘들아? 수소 원자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수소 원자가 됩니다. 왜요? 쟤네들이 이렇게 붙어있다가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뜨겁고 덥고 힘들어. 끊어져. 그치? 더워 죽겠는데 누가 내 옆에 붙어있으면 좋아 싫어? 싫지. 야 저는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수소 원자는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계속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저 원자가 가지고 있는 건 중심에 무슨 핵과 얘들아? 원자 핵과 누구로 나눠지게 되죠 얘들아? 전자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원자 내부에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니까 결국 전자가 놓여져 있는 껍질을 무슨 껍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해. 무슨 껍질 얘들아? 전자 껍질. 그래서 원자핵을 기점으로 해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면서 전자가 위쪽으로 올라와 안 올라와 얘들아? 올라와. 그래서 전자가 뭐하게 됩니까 얘들아? 들뜨게 됩니다. 전자가 뭐하게 돼 얘들아? 들뜨게 돼.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면 수소 원자는 무슨 상태가 됩니까 얘들아? 들뜬 상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들뜬 상태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만볼트의 전압을 뭐 해줄 거야 얘들아? 끊어줄 거야.
이제 전압을 끊어줄 거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전압을 끊어주게 되면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해요 안 해요 얘들아?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원자핵을 기점으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들떠있던 전자가 밑으로 내려와 안 내려와? 들떠있던 전자가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들떠있던 전자가 밑으로 내려올 때 우리는 누구를 볼 거냐면 얘가요 더 이상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내려올 텐데요 어느 껍질까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내보내는 에너지가 뭐해져요? 달라지죠. 들뜰 때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맞나요? 그럼 떨어질 때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들떴던 전자가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선이 나오는 거예요. 들떴던 전자가 무엇하면서 얘들아? 떨어지면서 광선이 나와. 그런데 수소 원자를 가지고 전자를 들뜨게 했다가 가라앉혔더니 이 전자가 가라앉으면서 내보내는 광선이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얘들아? 불연속적이야. 그래서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요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요렇게 해서 요게 스펙트럼 사진을 찍어 본 건데요. 이쪽이 700 나노미터예요. 야, 나노미터가 누구의 단위야? 길이의 단위야. 자루제인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나타낸 거야 얘들아? 파장값을 나타낸 거야. 여기가 400 나노미터야. 그럼 400 나노미터가 에너지가 많은 거야? 700 나노미터가 에너지가 많은 거야? 400 나노미터가 에너지가 많은 거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뭐예요 얘들아? 많아요.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적어요. 됐나요? 자, 그런데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나라고 우리가 봤더니요 제일 오른쪽에 무슨 색이 나와요 얘들아? 빨간색이 나와요. 빨간색 광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광선이 나옵니까 얘들아? 녹색 광선이 나옵니다. 두 번째 녹색 광선이 나와. 세 번째 무슨 색 광선이 나와 얘들아? 파랑색 광선이 나와. 그 다음에 무슨 색 광선이 나와 얘들아? 보라색 광선이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보라색 광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됩니까 얘들아? 빨로 파보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빨로 파보 광선이 나와. 근데 저 광선 색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저기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기 뭐 대단한 거예요? A, B, C 나오고요. A는 빨간색, 뭐 B는 녹색, 무슨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나왔어. 내가 고3은 이걸 외우라고 하고 지금 당장 안 외워도 돼. 그런데 내신 때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내신 때 외워야죠. 우리가요 다양한 원자의 선 스펙트럼 되게 많아요. 다 외우라고 안 합니다. 누구만 알려줘요? 수소만 알려줘요. 그러면 빨로 파고 광선을 외워야 되죠. 내신 때는 누구도 외워주셔야 되냐면요. 파장값도 외워줘야 돼요. 656, 486, 434, 400몇 얘들아 10 이렇게 해서 무슨 값도 외워주셔야 돼요 얘들아? 파장값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내신 돌입 안 했으니까 지금은 저렇게 4개의 광선이 불연속적으로 나오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나왔대요. 자 이러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누구는요 얘들아 보어는 이제 원자 모형을 정리하죠. 그래서 보어의 무슨 모형 얘들아? 원자 모형을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으로 정리해요. 저걸로 원자 모형을 정리한다고? 그래서 보어가 대단한 거야. 저 그림으로 그런 상상과 연상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건데요. 보어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자, 이 보어의 원자 모형 들어가 봅시다. 보어는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는 원자의 근처에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 존재하며 자, 이 전자는 우리가 에너지를 넣어줬더니 들떴던 거 맞아? 틀려 얘들아? 맞죠? 들떴다가 얘가 가라앉으면서 누구를 방출했어 얘들아? 광선을 방출했어. 그 광선을 사진 찍었더니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그러면 전자는 원자의 근처에 어딘가에 존재하게 되는데 몇 번을 실험해도 계속 똑같은 광선이 나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원자의 근처에 전자가 들떠 있을 수 있는 위치는 늘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색깔의 광선이 나오는 거야. 이게 만약에 정해져 있고 아무데나 존재할 수 있어. 그러면 다양한 색깔이 나올 거야. 맨날 빨록하고만 나와. 그 얘기는 들뜰 수 있고 그 들떠 있는 전자가 존재하는 전자 껍질은 고정되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나요?
그리고 껍질에서 껍질 사이로 전자가 무엇할 때 얘들아? 이동할 때 방출되는 누구요 얘들아? 에너지 값은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얘는 빨간색, 얘는 녹색, 얘는 무슨 색? 파란색.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얘가 떨어질 때 화살표의 길이가 연속적으로 증가해요? 불연속적으로 증가해요? 불연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원자의 근처에 전자 껍질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며 전자는 어떤 껍질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 안 달라? 달라. 그 위치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다른 색깔의 광선을 내보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엄연히 수소가 내보낸 빨간색은 에너지가 많은 애예요? 적은 애예요? 얘들아? 적은 애예요. 자, 보라색은 에너지가 뭐하는 애예요? 많은 애예요. 그 다양한 영역의 에너지 중에 일부 광선만 나온다라는 건 수소 원자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 껍질은 일부 특정 위치 에너지를 갖는 곳에만 존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는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 우선적으로 존재한다. 요거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바닥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에너지를 무엇하게 되면 얘들아? 흡수하게 되면 높은 곳으로 들뜨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높은 곳으로 들뜨게 됩니다. 요걸 우리가 무슨 상태 얘들아? 들뜬 누가 되는 거야 얘들아? 상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들뜬 상태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바닥 상태의 원자가 들뜰 때 우리 에너지를 무엇하고 흡수하고 들뜬 상태의 원자가 무엇할 때 얘들아 바닥 상태로 돌아올 때 에너지를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방출하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흡수하거나 무엇한다 얘들아? 방출하는 게 바닥 상태냐 들뜬 상태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이때 보어가 말했던 그 특정 전자 껍질을 K 껍질, L 껍질, M 껍질, 무슨 껍질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N 껍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죠. K, L, M, N. 이게요 원자의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때 그 전자의 기준 에너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 전자가 어떤 위치 에너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고 흡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껍질에 따른 에너지 값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얘를 공식화 시킬 거고요. 공식화 시키는 데 있어서 이 전자 껍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자 껍질을 숫자화 시킬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화학원에서 양자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배운 개념과 문자를 숫자화하는 걸 양자화한다라고 하고요. 이때 전자 껍질을 양자화 시켰을 때 우리가 요거를 무슨 양자수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주양자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무슨 양자수 얘들아? 주양자수. 주양자수를 앞으로 문자 무엇으로 쓸 거야 얘들아? N으로 쓸 거야. 뭘로 쓸 거야 얘들아? N. 그래서 K 껍질은 주양자수 몇 1, 주양자수 몇 2, 주양자수 몇 3, 주양자수 몇 4 이렇게 됩니다. 자, 주양자수 몇입니까 얘들아? 1, 2, 3, 4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원자 모형을 우리가 알았고요. 이제 여기서 이들이 가진 개념을 좀 정리합시다. 원자핵 주변의 전자는 무슨 핵 주변에 얘들아? 원자핵 누구요 얘들아? 주위에 누구는요 얘들아? 전자는 어떤 껍질에 소속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져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특정 누구를 갖는다 얘들아? 에너지 준위를 무엇한다 얘들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건 통합과학에서도 있었던 문구예요. 근데 애들이 원체 어려워하니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진 않았었죠. 자, 그래서 특정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요. 이 에너지 준위 있죠. 이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니까 빨간색 나온 다음에 다른 색깔 안 나오고 녹색 나온 거야. 얘가 만약에 연속적으로 에너지가 방출됐다 그럼 어떻게 해? 자, 언덕을 공이 굴러떨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에너지가 19, 87, 65, 43, 1 단계적으로 다 방출돼. 그런데 저 공이 계단을 떨어져. 누구를 떨어져 얘들아? 계단을 떨어져. 누구를 떨어져 얘들아? 계단을 떨어져. 그러면
계단 간격의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단을 전자가 떨어질 경우, 공이 떨어질 경우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방출됩니다. 6 방출됐다가 2 방출됐다가 4 방출됐다가 불연속적이죠. 자, 계단의 높이에 따라 방출되는 에너지가 다른 것처럼 우리 누구요? 얘들아,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저렇게 불연속적으로 한다라는 건 누구는요? 얘들아, 이 전자가 존재하는 특정 에너지준이, 즉 전자 껍질은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얘들아, 불연속적인 위치를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라는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선생님이 이 그림에도 표현해 봤지만 K 껍질보다 L 껍질이 굉장히 멀리 있는데요. L과 M 껍질 사이 간격이 좁아져요. M과 M 껍질 사이는 더 좁아집니다. 보어가 저 원자 모형을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보고 제안한 거예요. 자, 빨간색 전자가 가장 적게 떨어진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녹색이 좀 더 많이 떨어진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전자가 떨어질 때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떨어진 거냐면 원자핵을 기점으로 해서 전자가 들떠 있다가 떨어지는데요. 자, 봐봐. 들떠 있던 전자가 요만큼 떨어져. 됐나요? 정말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요만큼 떨어져.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 거야? 적게 방출한 거야? 적게 방출한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적게 방출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런데요. 높은 곳에서 전자가 떨어진 게 왼쪽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왼쪽은 더 높은 곳에서 전자가 떨어진 거 맞아요? 틀려요?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높은 쪽에서 전자가 모여졌을 때 얘들아, 떨어졌을 때 봤더니 높은 쪽에서 전자가 떨어질 때 봤더니 지금 간격이 점점 모여집니까 얘들아?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보어가 해석한 건 위쪽 전자 껍질로 갈수록 간격이 모여지는 것이다 얘들아, 좁아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야.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아, 위쪽 껍질로 갈수록 전자 껍질의 간격이 좁아지는구나. 그랬어. 아직도 약간 뭔가 이렇게 뭐 추상적인 설명으로 가.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더 자세히 할 건데요. 일단 보의 원자 모형은 여기까지야. 수소 원자를 가지고 얘를 설명한 거란 말이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 에너지가 자외선 가시면서 적외선이죠. 자,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서 떨어질 때 지금 쟤는 무슨 광선을 방출했어요 얘들아? 가시광선을 방출한 걸 나타낸 그림이에요. 됐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로 갈 거냐면 누구요 얘들아? 전자 껍질과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에너지에 대해서 갈 거야. 자, 지금은요, 전자 껍질에 따른 전자 껍질과 누구 영역인가? 에너지 영역에 대해서 지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 보어의 실험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들아? 지금 전자의 껍질을 선생님이 그래프로 나타낼 거야. 맨 밑에를 몇 번 껍질 얘들아? 주양자수 1번. N은 1번 껍질.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N은 몇 번 껍질 얘들아? 2번 껍질. 세 번째 껍질, N은 몇 번 껍질 얘들아? 3번 껍질. 네 번째 껍질, N은 몇 번 껍질 얘들아? 4번 껍질. 자, 마지막에 무한대로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무한대로 갑니다. 됐을까요? 자, 우리가 1000볼트나 전압을 넣어주게 되면 전자가 엄청나게 들뜨는 거 맞아요? 틀려요? 엄청나게 들뜹니다. 들떴던 전자를 우리가 1번까지 떨어뜨려 봤어. 들떴던 전자를 우리가 몇 번까지 떨어뜨려 봤어? 1번까지. 몇 번까지? 1번까지. 몇 번까지? 1번까지. 몇 번까지? 1번까지. 몇 번까지? 1번까지.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맞나요? 요거를 우리가 무슨 영역이라고 얘기하냐면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자외선 영역의 에너지야. 이거를 누구라는 사람이 발견했냐면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그걸 우리가 라이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들떠있던 전자를 우리가 몇 번까지 떨어뜨려 봤냐면 2번까지 떨어뜨렸어. 어디서 떨어지든지 간에 몇 번까지 얘들아? 2번까지 전자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방출되는 광선이 누구였냐면 이게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 영역을 누가 발견했어요 얘들아? 달머가 발견합니다. 무슨 계열 얘들아? 달머 계열. 무슨 계열 얘들아? 달머 계열. 됐나요? 자,
전자를 떨어뜨리는데요. 어디서 떨어지든지 간에 몇 번까지 얘들아? 3번까지. 어디서 떨어지든지 간에 몇 번까지 얘들아? 3번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떨어졌어. 요걸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적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선, 얘들아? 적외선. 요걸 우리가 무슨 계열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파쉔 계열. 무슨 계열, 얘들아? 파쉔 계열.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라가발 접하 이렇게 외워? 왜냐하면 라이먼 계열, 발먼 계열로 나오기도 하고요. 자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적외선 영역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됐을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의 해석 하나 먼저 들어갈게요. 우리요, 지금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적게 방출된 애가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떨어진 거예요?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적게 떨어진 애가 누구에서 누구예요, 얘들아? 3번. 그렇죠, 3번에서 2번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서 2번이 제일 적게 떨어진 거고 제일 많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애가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진 거야, 얘들아? 무한대에서 2번. 왜 무한대라고 표현했을까? 내가 막 설명한 것 같아, 너무 빠르게. 모든 원자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껍질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아. 원자마다 가지고 있는 마지막 껍질의 위치가 달라, 안 달라? 달라. 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전자 껍질은 전자가 있기 때문에 껍질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자를 어디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느냐의 능력은 핵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핵 안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전자의 위치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기 때문에 전자 껍질의 높이도 뭐해집니까? 얘들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금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진 게 가시광선 영역 중 에너지가 가장 어떤 애예요, 얘들아? 작은 애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예요. 맞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가 무슨 색이에요, 얘들아? 빨간색이죠. 저 빨간색이요. 가시광선 영역 중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떨어진 애야, 얘들아?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진 애야. 그럼 녹색은 4번에서 2번, 얘는 5번에서 2번, 얘는 몇 번에서 몇 번이야? 6번에서 2번이야. 우리가 외관상 봤을 때는 선생님 순차적으로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잖아요. 내가 봐서 외관상 봤을 때 2번, 3번, 4번 순차적이야. 그런데 그 순차적인 전자 껍질에서 에너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나와, 불연속적으로 나와? 불연속적으로 나오죠. 그 얘기는 껍질의 위치가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만 중간에 보면 되게 어려운데요. 되려 결론을 좀 듣고 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수소 원자가 내보낼 수 있는 에너지 영역 중 무슨 광선만, 얘들아? 가시광선만 찍어서 내보낸 거예요. 자, 자외선과 적외선은 뭐하니까요? 안 보이니까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해석 볼게요. 가시광선 영역 중 에너지가 제일 많이 방출되는 건 무한대에서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외선에서 에너지가 제일 적은 애는 몇 번에서 몇 번이에요? 2번에서 몇 번이야? 1번이야. 그러면 보세요. 무한대에서 2번까지 전자가 떨어졌어. 이게 가시광선 중 에너지가 가장 많은 애야. 하지만 이 에너지가 자외선 중 가장 적은 에너지인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진 것보다 무엇합니까, 얘들아? 작네요. 그치? 그러니까 누가요, 얘들아?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무조건 에너지가 모두 다 더 무한한 애들이야, 얘들아? 많은 애들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돼요. 요렇게 해서 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우리는 시험 문제 출제돼요. 누구요, 얘들아? 저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요. 자, 그랬어. 자, 그러면 이번엔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요. 이 전자 껍질과 에너지 영역. 전자 껍질과 에너지 영역. 자, 에너지 영역이 아니라 에너지 준위. 자, 그냥 지나갈 화학자들이 아니지. 각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은 어떻게 돼? 라고 해서 물리학회의 도움을 요청해서 에너지 값을 측정합니다. 자, 이때 우리 무엇하게 되냐면 제일 밑에가 몇 번 껍질, 얘들아? 1번 껍질. 그 다음에 몇 번, 얘들아? 2번. 그 다음에 몇 번? 3번, 4번.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쭉쭉쭉 올라가서 무한대가 되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얘가 1번 껍질, 얘가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 누가 돼요? 결국 마지막 껍질은 무한대. 원자마다 가지고 있는 껍질의 위치가 달라. 그래서 칼슘은 선 스펙트럼을 측정해보면 빨간색이 안 나오고 누가 나와, 얘들아? 주황색이 나와. 그러면 칼슘은 가지고 있는 껍질의 위치가 뭐예요, 얘들아? 다르기 때문에 무엇하게 되는 거야? 얘는 첫 번째 광선이 누가 될 수 있는 거야? 주황색이 될 수 있는 거야. 원자마다 껍질의 높이가 다르구나.
그래서 원자마다 내보낼 수 있는 선 스펙트럼의 모습이 달라 안 달라? 달라. 그래서 선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원소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우리요 전자 껍질과 에너지 중에서 우리 껍질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을 무엇하고 싶대? 얘들아 알아보고 싶대. 역시나 수소 가지고 한 거야. 자,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자를 꼭대기까지 끌어올려. 그래서 얘를 쭉 해서 1번까지 떨어뜨리고 쭉 해서 2번까지 떨어지고 쭉 해서 3번까지 떨어지면서 방출한 에너지를 람다분의 하시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이 공식이 이제 시험 문제 아예 안 나와요. 개념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다라는 거야. 자, 방출한 에너지 값을 우리가 측정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312kJ/몰의 에너지를 방출해. 자, 여기서 몰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몰은 무슨 뜻이죠? 우리요 선생님이 마늘을 사러 갔어요. 아줌마 마늘 3개 주세요. 야, 아줌마한테 혼나. 누가 마늘을 3개 팔아. 그치? 마늘처럼 작은 애들은 묶어서 한 단위로 사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100개를 묶어서 한 접 이렇게 팔아요. 파! 아줌마 파 한 줄 주세요. 누가 파 한 줄을 팔아? 파 어떻게 팔아 얘들아? 묶어서 한 단. 시금치 한 단. 이렇게 팔죠. 그래서 너무 작은 애들은 묶음의 단위를 사용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우리 화학에서도요. 원자, 분자, 이온 다 너무 작아요. 눈에 안 보이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요. 원자든 분자든 이온이든 전자든지 간에 무조건 우리는 6.02 곱하기 10의 몇 개 얘들아? 23제곱개를 묶어. 두 번만 따라할게. 뭐라고 해요 얘들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다시 한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요렇게 묶어서 얘를 몇 몰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1몰. 몰이 누구의 단위예요? 묶음의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를 여기서 쭉 떨어뜨렸어. 1몰을 떨어뜨렸더니 얼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더라 얘들아? 1312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건 무슨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예요. 맞죠? 자, 위치 에너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점이게? 기준점이야. 우리가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측정할 때 지구에서 1층을 기준으로 한 위치 에너지냐, 2층을 기준으로 한 위치 에너지냐, 3층을 기준으로 한 위치 에너지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 값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죠. 여기서 기준점은 뭘로 할 거예요? 무한대 껍질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에너지 몇으로 잡을 거야? 0. 그럼 여기에 들떠있던 전자를 떨어뜨려서 방출되는 에너지 값이니까 0 밑으로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 자, 그래서 밑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0 위로 올라가면 누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마이너스는 진짜 음수가 아니라 무엇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얘들아, 전자가 떨어졌다, 에너지가 방출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1312kJ/몰에 누구요 얘들아?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그런데 2번까지 떨어졌더니 마이너스 328kJ/몰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3번까지 떨어졌더니 마이너스 146kJ/몰의 에너지가 무엇 됩니까 얘들아? 방출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요. 저거를 저 숫자를 본 누가요 얘들아? 발머가. 발머는 원래 수학 가르치던 사람이야. 그런데 저 숫자를 보자마자 발머가 너무 매력적이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숫자 어떻게 나온 건 줄 알아? 1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1312를 하면 돼. 이거는 2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1312를 하면 돼. 이거는 3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1312를 하면 요 값이 나와. 너무 멋있지? 숫자를 보자마자 숫자의 규칙성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한 번에 저걸 알아냅니다. 전자가 특정 껍질에서 갖는 무슨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전자가 특정 껍질, 주양자수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는 껍질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늘 똑같은 숫자를 가져. 이 늘 똑같은 숫자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상수. 자, 그리고 이 상수를 누구라는 문자로 표현해? K라는 문자로 표현해. 그래서 요거를 kJ/몰만큼 에너지를 무엇하고 있다? 갖고 있다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원자마다 가지고 있는 무한대 껍질의 위치도 달라요. 그래서 1번 껍질까지 떨어졌을 때 에너지 값도 같아 달라 얘들아? 달라요. 그래서 1312는 사실 누구한테 붙는 숫자야? 수소한테 붙는 숫자야. 그리고 원자마다 그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상수 누구를 씁니까 얘들아? K를 쓰고요. 우리 화원이 끝나고 일반 화학이 끝나고
끝날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밖에 안 배웁니까 얘들아? 수소에 대해서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원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건 정통 화학파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줘. 원리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 1번으로 전자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전자가 무엇했다 얘들아? 전이 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전자가 무엇했다 얘들아? 전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전자가 전이했다라는 표현을 씀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분명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무엇하거나 방출하거나 흡수하죠. 근데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에너지가 무엇됩니까 얘들아? 방출이 됩니다. 맞죠? 이때 얼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느냐? 얼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2번 껍질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몇? 328. 그 다음에 1번 껍질에서 갖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1312. 마이너스 328이 큰 거야? 마이너스 1312가 큰 거야? 320. 마이너스. 마이너스 328이 큰 거죠? 음수에선 숫자가 작을수록 큰 거 알고 있나요? 그래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낮은 위치 에너지를 가질 때 높은 값에서 낮은 값 빼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전자가 전이할 때 이들이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 차이 값은 이동하기 전에 껍질에서 위치 에너지에서 이동하고 난 후에 껍질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무엇 해주시면 돼요 얘들아? 빼주시면 돼요. 그런데요 어떤 시험 문제에서도 절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시험 문제에서도 절대값은 안 나오고요. 단 이런 건 나옵니다. 주양자수 몇 번 얘들아? 3번에서 주양자수 몇 번? 2번으로 전자가 전이했을 때와 주양자수 몇 번 얘들아? 4번에서 주양자수 2번으로 전자가 이동했을 때의 무엇 얘들아? 에너지의 값을 방출했을 때 에너지의 비율을 계산하셔. 비율을 비교하는 거야. 요거 대 요거. 그래서 요 에너지 값을 EA라고 할게. 요거를 EB라고 할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EA 대 EB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화원에서의 문제는 상대값 내지는 비율로 가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 야, 특정 껍질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껍질의 제곱분의 무슨 수야 얘들아? 상수지. 마이너스 껍질의 제곱분의 무슨 값 얘들아? 상수값을 가져. 맞아요? 그래서 3번 껍질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 빼기 마이너스 몇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동하기 전 껍질에서의 위치 에너지에서 이동하고 후의 껍질에서의 무슨 에너지 얘들아? 위치 에너지. 맞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몇 분의 몇 얘들아? 9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마이너스 붙으니까 맞죠. 자, 이렇게 되면 계산하면 몇이 됩니까 얘들아? 36분의 몇이 돼요 얘들아? 5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이제 뭐 해야 돼? 빠르게 숫자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게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마이너스 16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몇 분의 몇이 되는 거 아니라 16분의 3 하고 빠르게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36분의 5 대 16분의 몇? 3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절대값을 대입하는 1311을 곱하는 문제는 아예 안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런데 요런 게 나옵니다. 요렇게 이동할 때 얘네들의 그 3에서 2로 4에서 2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누구의 값 얘들아? 파장의 비를 비교하시오라는 게 나와. 아까 선생님이 에너지와 파장은 비례라고 했어? 반비례라고 했어?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그치? 그래서 이거의 역수 5분의 몇이야 얘들아? 36대 몇이야 얘들아? 3분의 몇이 됩니까 얘들아? 16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장의 비를 비교하시오, 에너지의 비를 비교하시오. 우리가 조금 개념을 이해하기에 생소한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집에서 대단히 공부를 학습을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은 있나요? 없어요.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갔을걸? 1번 껍질까지 떨어지면 무슨 선? 자외선. 2번 껍질까지 떨어지면 가시광선. 3번까지 떨어지면 누구예요 얘들아? 적외선. 근데요 고2 때 배우는 문화생지는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요 여러분들 전체 내용을 2번에서 3번 반복하잖아요. 통합과학보다 더 안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대학교 때 그렇게 어려운 전공 과목을 전공하고 나면 내용이 잘 잊혀져 안 잊혀져? 안 잊혀지게 돼요. 신기한 게 어려울수록 머릿속에서 굉장히 잔상이 훨씬 더 크게 남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에서도요. 사실 미적에 대한 잔상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역이 뭐야? 수학의 미적이야. 어려웠고요. 그걸 풀었을 때 쾌감은 훨씬 더 컸어 안 컸어? 컸어. 그러니까 그 잔상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지.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 껍질과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살짝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런 게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봐둬야 될 게 이제 저거예요. 오비탈 파트예요. 자, 이 오비탈 파트를 하기 전에 선생님 한 2분만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살짝 힘들 거야.